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참, 파이코인 경영자들이 이제 맨날 얘기하는 그 칸토 인투이티브라는 말. 사실은 니콜라스 부인이 그 얘기할 때까지는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역직관 혹은 반직관. 근데 반직관보다는 역직관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역직관하는 방법이 왜 우리들한테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배워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백파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그렇게 몇 년간 같이 공부하신 분들과 같이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돈, 세상,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맥락을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것이 이제 다 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이제 실제 사회생활에 이거를 분명히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알았고, 나는 그것을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알게 됐을 것이고, 누군가가 먼저 아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경제활동이나 혹은 어떤 사상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도인들 말고요. 철학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파이코인에서 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런 걸 현대 언어로 풀어보는 사람이 바로 이 친구예요. 잘생겼죠? 잘생겼고 독일 친구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새로운 실제 세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사람한테 배워보면, 제가 이제 친구들 이렇게 사업하고 지금 나이 60세 넘어서 사업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호텔 커피숍에 가면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맨날 50억 100억 하는 호텔 거지들 많잖아요. 생각은 큰데 하나도 없는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상 누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고,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좀 살았고, 그 사상 누각인데, 그 기초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게 이루어질 텐데, 기초가 없으면은 맨날 허공에다가 궁전 짓고 허공에다 기와집 짓고 또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거나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일반 영상에서 하면 채널 돌아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채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댓글에 욕 폭탄을 맞죠. 그래서 이제 백파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깊게 공부한 사람이 없을까 그랬더니 예상외로 이 사람이었어요. 와, 정말로.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에도 나는 뇌가 아니다. 우린 자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사업한다, 돈 번다, 국회의원 한다. 요번에 이제 친구 둘도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나는 뇌가 아니다. 자꾸 우리는 뇌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책도 썼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해놓으니까 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고요. 어디 갔지? 예, 마르쿠스 가브리엘인데 2011년 이후에 부의 미래, 즉 돈 버는 방법이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초예측, 부의 미래, 이거 찰스 호스킨슨 같은 사람은 암호화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장티롤은 말씀드렸고, 여기 제일 밑에 있던 마르쿠스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책을 사놓고 앞에 부분 유발 하레리하고 제가 장티롤까지는 읽어놓고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안 읽었는데, 아이고 이 양반이 진짜인 거예요. 정말로 돈 버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순서는 이래요. 순서는 진정한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기계의 배후에 있는, 우리 스마트폰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아무튼 그런 SNS도 좋고 그런 것의 배후에 있는 somebody, 그 누군가가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이건 뭐죠, 우리 카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트위터, 가장 더러운 카지노다. 네이버 다음 뭐 이렇게 야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가 초래한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벽한 속임수. 일단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정한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NHK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NHK에서 이제 했는데 사회자가 물어봐요. 진정한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데 최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 싱귤래리티를 돌파했다라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 마르쿠스 교수님의 저서 의미와 존재에서 디지털 사회를 비판하고 진정한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기계나 로봇이나 어떤 인간지능도, 어떤 인공지능도, 어떤 AI도 인간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라고 NHK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책에서 철학적 근거를 갖고 디지털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그 주요 명제 중 하나가 지적하신 진정한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 이 사고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으로 숫자나 공식을 쓴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인간의 사고방식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능은 숫자나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AI는 수와 식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인간을 대체할 만한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대표하는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라는 개념은 인간의 지능을 수식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실하지 않은 불진실성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믿어가면, 거기를 믿게 그걸 따르게 되면 현대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거를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그 다음에 저기 월스트리트의 거물, 요번에 저기 다보스 포럼에 나가서 또 헛소리 짓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굉장한 엘리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디지털화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그 개념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냥 겉보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더욱 고도화된 인간 지능이 요구됩니다. 인공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지능을 하려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카운터 인투이티브가 필요해요. 니콜라스 부가 얘기하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절대로 인공지능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가브리엘 교수를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와 하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체득 학습한 형태다. 자연과학 신봉자들은 인간의 지능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능에는 숫자나 계산 같은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은 지능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간은 감각 능력이 있다. 새로운 감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미각을 개발해서 와인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감정하는 것처럼
물 맛도 다 이거는 뭐다 감정하는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학습해가는 과정도 이렇게 감각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로봇이 이렇게 인간처럼 학습하고 사고하는 감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고 애착심을 느끼기도 한다. 더 심하게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의인화해서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기계, 어떤 인공지능 그 자체도 생명도 없고 지능도 없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 같은 것은 일정 시간 내에만 작동하는 정기 회로에 지나지 않는다. 기계는 인간이 쓰지 않으면 금방 망가진다.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충전하지 않고 1년만 방치해둬도 쓸 수 없게 되는 것과 똑같다. 즉 모든 기계는 인간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카운터 인투이티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 기계의 배후에 있는 somebody, 그 누군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회자가 물어봐요. 그렇지만 현재 거대 IT 기업의 대두가 되고 SNS의 보급으로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대규모 해고 등 일정 영역에서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그런 인간이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기계나 SNS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나 SNS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기계나 SNS 배후에 있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고 제어되고 있는 거다. 그 누군가는 SNS에 있는 친구기도 하고 정보기관이기도 하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같은 네이버, 다음 같은 거대 IT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기계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어를 당하기 위해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작전, 주식이나 코인이나 작전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가짜로, 보수로 이렇게 해서 그 보수의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이런 데 많이 이미 경험을 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거나 채팅을 할 때 인터넷은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보이지도 않았을 상대를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너무나 강하고 상대의 존재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에게 조종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다. 사실은 신 같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이기도 한 존재, 이게 우린데,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 존재가 우린데, 우리가 인터넷에 이러한 상반된 감정,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위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험을 기계한테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환상이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는 관심을 두는 누군가, somebody가 있다. 오늘날 인터넷 세계에는 교통법규가 미비해서 많은 차량이 무질서하게 달렸던 1900년대 파리나 베를린 시내의 도로 상황과 비슷하다. 또 법보다는 총이 가까웠던 서부 개척 시대와도 닮아 있다. 암호화폐도 똑같다. 거대 IT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모인 게 우연이 아니다. 규제되지 않았던 사회,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엉망이 됐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랬었는데 지금 암호화폐도 돈에 대한 개념도 아직 법과 질서와 제도가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법과 질서와 제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인간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한 20년간 벙 쪄서 당하다가 지금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야생에 있던 비트코인을 지금 동물 우리 안에 가뒀죠. EMF, 현물 ETF를 만들어서 이제는
사파리 안에 날뛰던 사자를 가두게 된 거죠. 지켜볼 수 있게 된 거죠, 시장이.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는 가장 더러운 카지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 다음,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뉴스를 읽거나 검색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데, 이런 모든 행위는 우리가 뭘 한다라는 것, 이걸 좋아한다라는 것은 부의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생산하는 점에서 우리는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즐긴다고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주는 면에서 이건 우리가 사실 노동이다. 덕분에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의 돈이 SNS 회사 캘리포니아 계좌로 들어갑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렇게 카지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클릭하고 댓글을 달므로 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카지노에 참여합니다. 열심히 자기 팔로워를 모으고 게시물에 클릭수나 조회수를 올려서 잭팟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스타, 유명 유튜버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도박 참가자가 아니라 도박판을 깔은 SNS 운영관리자입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카지노 주인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이런 소셜미디어,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이건 전 세계 어느 카지노보다도 굉장히 불공평한 카지노입니다. 어떤 더러운 카지노보다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훨씬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초래한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 기타 미디어 등이 지배하는 가상세계는 현실 사회와 정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 디지털 사회는 질서 없는 고속도로와 같아서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교통신호 없는 도로와 같습니다. 이미 SNS를 사용한 폭력, 범죄, 조직적 테러, 돈 세탁 등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가치관의 붕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소셜미디어를 별개의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건 같은 현상입니다.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죠. 미디어가 여론을 조작하고 그 결과 여론이 불안정해짐으로써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인간의 사회성은 본래 자기 자신의 육체가 존재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구축이 된다. 인간의 사회성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남편, 아내, 자식, 아버지, 엄마, 친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인간 대신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분신, 그 아바타가 핸드폰, 컴퓨터 같은 완전한 가상 글로벌 세계다. 그래서 이게 실제 세계를 지금 파괴하면서 새로운 실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미국을 예로 보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원체 넘기 때문에 처음에는 SNS는 멀리 떨어진 가족, 친구, 지인들끼리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는 편리한 수단으로 쓰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에 얼굴이 보이는 가족이나 옆집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안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대신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고 노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보급된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원문에 충실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붕괴하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물으니까 맞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낸 인터넷은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플랫폼이 아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만 봐도 지금은 구글의 동무대다. 사람들은 제목만 본다, 대부분.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은 조종받는다. 인터넷에서 자기가 충분히 얻었다라는 느낌은 완전한 착각이다. 오늘 아침에 뭐 트럼프가 우산을 들었다 안 들었다, 누구를 해고했다, 이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뭘 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 이처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뉴스들은 대부분 표면적이다. 이게 파이코인 같은 것도 썸네일을 어떻게 다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희망회로 돌리는 게 중요하고, 이게 성공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성공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은 올라간다고 해놓고 팔아먹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저널리즘은 잘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백일하에 밝혀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은 바람잡는 저널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인터넷 사회가 나온 거품, 저널리즘의 위기입니다.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언론에 비판적이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널리즘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널리즘의 힘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세가 실종된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거나 메일을 보내는 우리의 그 노동이 배후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 그 썸바디에게 의해서 썸바디들이 저널리즘을 위기에 빠뜨려 버려서 자기네들이 힘을 차지하려는 원동력으로 이용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는 충분히 정보를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벽한 속임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가짜뉴스가 만연하여 탈진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짜뉴스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게 너무 참 슬프죠.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인간의 능력을, 그것이야말로 사실과 진실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실이 없다라는 탈진실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물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한테 진실을 규명하는 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저도 이 방법을 찾는데 3년 걸렸을 뿐이에요. 알고 나면 되게 쉽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작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설령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는 건 잘못됐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진실이 없다라는 것으로 도배되고 있는 것으로 신음하고 있다. 원래 민주주의 시스템은 재화, 특권 등의 분배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치의 분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봉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숨길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진실을 숨긴 스토리에 활용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보다가 주관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본질을 흐려버리는 것을 SNS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완벽한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존재함으로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을 하면 거짓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덕분에 지금 정치인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마음껏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움 정말 될 겁니다.